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애국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이지요. 지금 새벽 0시에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원래 한남동이면은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했을까 하고 조사해 보니까 서부지방법원장이 현재 정계선 씨죠. 정계선 씨가 지금 지방법원 원장이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후보자가 됐죠. 후보자로 진행이 됐고요. 또 서부지방법원의 마은혁 역시 부장판사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담당 판사는 이순형 우리법 연구의 부장판사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렇다면 왜 공조수사본부가 왜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했을까?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이 오시죠? 자, 원래는 한남동이 관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청구 심사를 해야 되는데 서울 서부에다 했다. 이게 좀 의심이 가고요. 자, 나는 이 시간에 역시 부정선거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지원장님, 마은혁 부장판사님, 그리고 이순영 전담 부장판사님,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 이 세 분에게 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지난번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어느 청문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께서는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보질 않았으니까.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잡힌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뭐 숫자를 압니까? 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검사하고 변호사 한 사람들이 뭐 법률 지식은 좀 있어도 이 수혜는 약하거든요. 자, 이 시간에 21대에서 가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2대도 가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갑입니다. 서울 강동구 갑. 21대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후보가 있었고요.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수희 후보였어요. 둘 다 변호사 출신이죠. 그런데 진선미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요 83,361표를 얻었고 이수희 후보가 74,441표를 얻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920표로 이겼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숫자는 가짜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위조 투표가 가짜 투표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숫자가 15,210표. 위조 투표입니다. 위조 투표가 15,210표를 투입했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관외 투표,
관외 사전투표지요.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가짜투표를 15,210표를 쑤셔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얻은 것은 65,151표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수희 후보가 몇 표를 이겼느냐? 9,290표입니다. 9,290표로 이수희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진선미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난 2024년 4월 10일 22대입니다. 22대에서도 진선미 후보가 하고 있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주에 판사 출신이죠. 전주에 아버지도 판사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저하고도 뭐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진선미 후보가 제가 이미 방송해드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숫자가 73,791표를 얻었고 전주의 후보가 74,489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3,302표를 이겼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거는 역시 가짜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고 여기에는 몇 표를 집어넣느냐 17,706표를 가짜표를 집어넣습니다. 이조수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로 얻은 것은 56,085표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주의 후보가 몇 표를 이겼느냐 14,404표. 완전히 압승입니다. 압승. 전주의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짜 투표를 17,706표를 넣는 과정에서 더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못 투입된 게 17표입니다. 잘못 인풋 투입한 게 17표를 잘못 투입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진선미 후보는 더불당 후보로서 21대, 22대 8년을 권력을 유지하게 됐고 8년 동안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이수희 후보 민주통합당 아마 이수희 후보는 지금 현재 강동구청장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의 후보 강동 각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지요. 판사 출신인데 지난번에는 또 국회의원 했었죠. 그런데 22대 강동구 갑으로 투입돼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낙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어디입니까? 공조수사본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했는데 관할 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정계선 지원장 판사지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은혁 부장판사 다 이분들은 다 운동권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순영 전담 부장판사 이렇게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지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후보들에 대해서 오늘 부정선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은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고유 권한으로서 고도의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다. 국헌 문란이 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당연히 법원에서는 영장 청구한 거를 받아주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순영 부장판사가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서부 지방법원에다가 체포영장 청구한 것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과연 부정선거가 있는가 없는가 실체를 좀 알아보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 이런 영장 청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공수처에서 뭐 수사하러 나와라 3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상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 그 임명 후보자들 이러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런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